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법을 시작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누군가가 묻거든 3개 국어로 공부했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법은 우리 한국과 미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옵니다. 한국식으로 따지자면은 헌법, 그리고 민법, 상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 민법, 상법, 형법이 빠졌네요. 이렇게 6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육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적어놓은 책을 육법전서라고 하지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새 시대가 되면서 행정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은 7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적 개념입니다. 한국적 개념으로 이렇게 7개의 법을 만들어서 법조문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유래되어 온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written law지요. 즉 성문법은 법조문이 있고 그 법조문에 의해서 하나하나 법이 집행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체제에서 법을 공부하다가 미국에 왔거든요.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영어가 엄청 어렵듯이 어순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방법이 달라지니까 법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렇게 육법 전설 기준으로 한 육법을 배우다가 미국에 오면 미국은 성문법이 아니고 코트로 해서 이것은 판례법이라고 하거든요. 판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이 한국처럼 친절하게 무슨 법 몇 점 몇 항 이런 것이 없고 판결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수피리얼 코트지요. 고등법원에 항소한 항소 판결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는데 이걸 한쪽이 부당하다 해서 항소를 합니다. 그 항소에서 이유 없음 해서 그대로 결정되면 그게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십만 케이스가 되죠. 그 수십만 케이스가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배운 성문법 개념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란 게 하나로 돼 있어야지 뭔 법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랬다 저랬다. 판사에 따라서 법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법이 자꾸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도 어느 법에 의하면 어느 저 워싱턴 법의 판례에 의하면 원고가 유리하고 또 사우스 카타리나 주에 가서 다른 또 법원의 판례에 보면 똑같은 케이스인데 원고에게 유리하고 이런 것이 미국적 개념의 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이 좀 섞갈립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성문법과 판례법 중에서 어떤 게 공부하기 쉬운가? 판례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암기해야 되거든요. 6개 법률 플러스 행정법을 법조문으로 암기하고 모든 걸 암기해야 되는 암기법 위주고 미국 법은 판례법 위주니까 이 수십만 개의 판례를 무슨 재지로 암기합니까? 암기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고 또 듣고 이해하면 한마디로 미국의 법은 그러니까 이 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법을 공부하지만 법률 이론을 공부해서 뭐 너도 나도 법조인 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은 생활하면서 한국에 살 때에는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서 이런저런 법의 얘기도 듣고 또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법의 기본적인 것이 나오고 이래서 법의 상식들을 상당히 많이 갖추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법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좀 법하고 좀 멀고
또 법을 몰라서 받는 피해도 많고 불이익도 많고 이래서 이 법을 좀 누구나가 좀 쉽게 알고 쓰고 이러자 하는데 이 또 수업의 뜻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접할 것을 보면 우리는 법하고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멉니다. 오죽하면 한국말에 법원에서 또는 경찰서에서 표창을 준다고 그래도 거기는 안 간다. 이럴 정도로 경찰이나 법원이나 검찰을 피해서 살다 보니까 법과 멉니다. 그러나 미국은 법은 신발과 같은 것이라 누구나가 기본적인 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법부터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법까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법 중에서 꼭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이 스몰 클레임입니다. 우리말로 소액 재판이지요. 이 소액 재판은 우리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소액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은 소액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서는 소액 재판은 시민들 누구나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절차로 내가 받는 불이익에서부터 이 회복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몰 클레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스몰 클레임에 대해서 완전히 숙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몰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째, 왜 생겨났니? 소송 가액 10,000불 미만의 재판입니다. 소송 가액이 10,000불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하고 변호사가 나가고 양쪽의 법률 대리인이 나가서 1년 이상 또는 2년 그 이상 싸우면서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10,000불 미만의 소송은 스몰 클레임의 의의는 소송 당사자주의입니다. 소송 당사자들끼리 변호사 빼고 상대방 다른 사람 다 빼고 소송 당사자들만 나와라.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의 출두가 금지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판과 같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갈 수 없습니다. 소송 당사자들만 나가서 소송 당사자들끼리 한 번에 그것도 2번, 3번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접수하면 네 번째 소송 접수와 동시에 재판 날짜가 결정됩니다. 재판일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일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대개는 30일 내에 결정됩니다.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11월 1일 날 스몰 클레임을 누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재판 날짜는 대개 11월 말이나 12월 초 이때쯤 또는 변두리에 조금 한가한 법원 같으면 한 20일 후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 날짜가 결정되는데 또 좋은 것은 재판 날짜는 좋은데 그날은 내가 좀 바쁜데요. 다른 스케줄도 있고 그럼 그날이 아니면 언제가 좋겠습니까? 날짜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무실을 내가 5시에 5시에 퇴근하는데 근무 중에는 나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6시 30분 법정에 나가도 되고 주중은 전혀 안 되는데요. 이러면 주말 법정도 있고 즉 의뢰인에게 굉장히 편리하도록 시민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사용하도록 권리를 찾도록 만든 것이 스몰 클레임입니다. 소액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가 소장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접수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나가니까 뭐 법 전문가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 법조문을 들먹이면서 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자기 의뢰인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나가는 겁니다. 원고 나와, 피고 나와. 두 사람이 원고에게 먼저 판사가 묻기를 소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간단히 물으면 저 사람이 내 친구인데 5,000불을 빌려가더니 갚지를 않네요. 아, 그렇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여기 영수증도 있고 저 사람이 꼭 갚겠다고 쓴 편지도 있고 이런 것을 그때 보여주고 또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은 5,000불은 빌렸지만 저 사람 일을 제가 많이 해줘가지고 나는 그걸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러한 일을 했고 저 사람 집수리도 해줬고 갈 때마다 짐도 좀 들어줬고 뭐 이래서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판사가 들어본 다음에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갚아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갚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날 당일로 결정해 주거나 아니면 3일 내에 서면으로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만에는 판결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10,000불 미만이라면 오래 갈 필요 없다. 소송이란 건 하다 보면 소송비, 내가 소송으로 얻어내야 되는 비용보다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 때도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해서 이것을 못 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몰 클레임에 대한 절차를 잘만 알고 있다면 30일 내에 끝낼 수 있고 10,000불 미만은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하다가 보면 법원에 접수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접수비도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가액이 1,500불까지라면 접수비가 30불. 소송 가액이 5,000불이라면 접수비가 50불. 이게 자꾸 변해요. 소송 가액이 10,000불까지라면 5,000불 이상 10,000불까지라면 접수비는 70불.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속 이 스몰 클레임을 접수한 다음에 법원에 접수할 때 이렇게 접수비를 내고 소장을 쓰는데 소장도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게 종이 2장만 쓰면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그럼 마음 먹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법률 공부를 좀 해보자. 아침 운동하시고 법률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이 스몰 클레임 용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지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www.california.ca.gov/small-claim 여기에 들어가시면 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ww.courts S가 들어가요. courts ca. 주란 소리고요. government gov 그 다음에 small claim 하면 거기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을 받으셔서 거기에서 small claim 폼은요 SC-100번입니다. SC-100번의 폼을 받으시면 스몰 클레임 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쓰셔도 돼요. 쓰시고 인터넷을 안 쓰고 스몰 클레임은 해야 되는데 이 폼이 없다. 그러면 YTV 본사에 가셔서 한인타운에 있는 YTV 사무실에 가셔서